저희가 이제 2달간 집이 큰 공사를 해서 집에 있는 그림들을 다 포장하고 있어요. 근데 집에도 거의 한 70점이 있기 때문에 70점도 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지저분하지만 뭔가 컬렉터가 이사 갈 때 현실적으로 어떤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켰습니다. 근데 저것도 다 나오나? 진짜? 보자. 저희가 이게 너무 폭이 좁은데 이런 거 사면 안 돼. 이런 거는 사면 안 돼요. 이거 실패. 긴 걸 사셔야 합니다. 제가 폭이 넓은 거. 폭이 넓은 거. 쿠팡에서 제가 너무 폭이 좁은 거 사가지고 저희 다 붙여 쓰고 있거든요. 이거 다 쓰고 나서는 넓은 거 살 건데, 그리고 발포지가 두께가 다 달라요. 그래서 1mm, 2mm, 뭐 3mm, 5mm가 있는데 1mm는 너무 얇고 그래도 한 3mm 이렇게 돼야 좋아요. 저희 잘못 샀어요. 이런 것들 꼭 체크하시고 사세요. Something else, I agree, but that's where you belong. No point bending backwards for me, I'm just shifting along. There's no use holding on. If you love it, you set it free. Just let it go, move along. That's how it's got to be. I'm breaking slowly for a while. Breaking is easy. Take your time, don't just lay it. 영국에서 온 작품입니다. 조심해야 된다. 살짝만. 아니 유선지는 그건 내비두고 그것만 뜯고 이거 어차피 포장 새로 다시 해야 되니까. 여기 다시 돌려 그래. 아니야. 근데 그럼 안 해? 발포지를 다시 포장해서. 바로 비닐에 되면 오랜 시간 있으니까 안 되니까 포장 아주 잘 해주셨다, 그죠? 짜자잔! 오! 어때요? 좋아. 멋있죠? 이 작가가 이거 페이지였죠? 이렇게 하면 안 깨지나? 아주 얇은 테이프구나. 한번 보려고요. 저도 사고 처음 봐가지고. 이렇게 하면 유리가 깨지는 걸 좀 막을 수 있어서 독일에서 온 건데요.
저는 이 작가의 조각을 좋아하는데 조각가의 드로잉도 같이 모읍니다. 와, 예쁘다. 오, 콜라주다. 오, 마치 처음 본 것처럼. 지금 친구 컬렉터 한 명이 와서 이걸 이제 옮기려고 도와주러 왔는데요. 제가 안 보이네요. 자, 이것을 포장할 때 막 쌓아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뒤에는 딱딱한 MDF 액자, 그 앞엔 유리 액자, 그 앞에는 나무 캔버스, 그 앞에가 캔버스. 나름대로 경도와 무게를 생각해서 나열을 한 거예요. 제 나름대로 엄청 생각해서. 그래서 왜냐면 그림이 너무 얼굴이 부었네요. 왜냐하면 그림을 쌓을 때 무게가 되게 중요한데 함부로 쌓았다간 큰일 나거든요. 캔버스끼리도 서로 밀리거든요. 그래서 캔버스의 어떠한 액자나 무게를 생각해서 차곡차곡 쌓아야 합니다. 여기도 있죠. 이렇게. 지금 집이 정말 난리예요. 제가 정말 조금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뒤에서부터 앞으로 차곡차곡.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잠시 앉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제 주변에는 그림들이 정말 많이 쌓여 있어요. 이렇게. 근데 제가 이렇게 공사 준비하다가 영상을 켠 이유는 지금 키아프 끝나고 프리즈 끝나고 미술이 좀 핫해졌다고 해야 되나? 미술 시장이 이 열기가 얼마나 갈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시기에 제가 또 때마침 공사 때문에 이렇게 저희 집에 있던 작품들을 다 포장을 해봤더니 150점이 넘게 이렇게 다 하나하나 포장을 해놨거든요. 근데 물론 2달간 잠깐 옮겨놓고 제가 지키고 있다가 다시 2달 뒤에 다 가지고 들어올 건데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까 하다가 어제 저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저희 집에만 157점 정도가 있고 회사 이제 새 공간에 나머지 한 40여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200점이 이제 넘는 것 같은데 아직 오지 않은 것도 있고 또 이번 키아프나 프리즈에 또 작품을 구매한 것도 있잖아요. 소영아, 사람들이 지금 시장이 미술 시장이 좋다, 미술 작품 사자 이런 분위기인데 제 유튜브를 보고도 정말 많은 분들이 베니스 비엔날레도 가고 싶다, 프리즈 아트 페어도 가봐야지, 키아프도 가봐야지, 미술과 친해지는 것을 도와주는 미술 유튜버, 그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이 200점 가까이 되는 작품들을 15년간 샀다라는 건 1년에 10점 정도씩 산 건데 평균 그렇다면 한 달에 한 점 정도씩 작품을 산 건데 과연 이렇게 많이 포장되어 있는 작품 중에 모든 작품이 다 물리적인 가치가 올랐을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모든 아트 컬렉팅을 하는 사람들이 오로지 미술 작품이 돈이 된다라고 사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했는데 좋아서 하지 않으면 이 일은 못합니다. 미술 작품을 컬렉팅을 한다라는 건 내가 정말 지금 너무 힘들고 내가 정말 당장에 취업도 준비생이고 너무 바쁘고 마음의 여유가 없고 이럴 때는 미술 작품은 보는 것에 많이 시간을 쓰시고 아,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나를 위해 선물을 주고 싶다. 그리고 나는 적어도 한 200만 원, 이번 페어에서 200만 원만큼은 내가 다른 거 쇼핑하는 것보다 미술 작품 사는 게 훨씬 나의 인생에 풍요롭다. 즉, 내 삶에 정말 크게 지장이 없는 선에서 작품을 사야지 무리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미술 작품을 사는 거 외에는 크게 다른 소비에는 관심이 많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말 열심히 미술 작품을 매번 많이 사서
이렇게 공사 한번 하려고 해도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미술 작품을 산다라는 것은 미술 작품이 무조건 돈이 오를 거야 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산다면 결코 좋은 투자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많은 아트 컬렉팅을 하시는 분들이 유튜브에도 있죠. 그리고 또 주변에도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을 보시면 작품을 살 때마다 무조건 오를 거야 라는 마음으로 사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분들도 아세요. 어떤 작품은 오르기도 하고 어떤 작품은 오르지 않을 수 있다. 내가 좋아서 사는 거다. 제가 생각할 때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만 정말 돈을 벌기 위해 투자 목적으로 생각하신다면 오히려 미술 말고 다른 것들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미술 작품은 제가 여기 있는 150점을 제가 팔고 싶을 때 팔려고 해도 팔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재산에 비해 팔리는 속도 혹은 팔리는 시기, 팔리는 가치, 이런 것들이 작품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황금성에 있어서는 좀 다른 재산과는 달라요. 당연히 제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은 미술 작품을 산다라는 것이 무조건 전부 다 재테크가 된다, 이것이 얼마나 일방적인 생각인지 아실 것 같고, 이제는 뭐 어디서 조각 투자를 해라, 무조건 작품이 오른다, 이런 말을 100% 믿지 않는다라는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요즘에 워낙에 한국이 아트페어가 또 호황이고 잘 됐다 이렇게 기사가 나니까 미술 시장에 관심을 갖는 건 매우 좋지만, 아트 컬렉팅은 좋아서 하는 것이 길게 가고 오래 간다. 저는 미술 작품 리세일의 진실? 이런 것들에 대한 유튜브도 아주 예전에 올렸고, 한국이 미술 시장이 호황이 오기 전에, 그리고 또 호황이 왔을 때 옥션에서 많은 작품들이 높게 팔리는 것은, 그것은 그 작품의 시장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거품이 있는 가격인 것도 많았거든요. 그런 것도 많았기 때문에 특별히 뭐 한국에 있는 옥션만이 미술 시장을 대변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세계적인 옥션을 함께 봐야 하고, 물론 때로는 어떠한 신진 작가는 놀라울 정도로 기형적으로 가격이 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컬렉터가 그런 신진 작가를 소장하고 있지 않고, 그런 신진 작가나 가격이 확 오르는 작가를 가지기 위해, 소장하기 위해 발버둥 치지도 않아요. 좋은 컬렉터는 오랜 시간 동안 자기가 좋아하는 작품을 컬렉팅하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도 없고 남들하고 경쟁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다 좋아서 사야지만이 이 컬렉팅이 재미있고, 또 실제로 뭐 이 소영쌤 집에 150점이 넘는데 그럼 다 안 올랐냐? 그것도 아닙니다. 오른 것들도 많이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팔고 싶지도 않고, 정말 팔아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시기를 또 잘 보고 고민을 많이 해서 결정을 내려야겠죠. 저는 컬렉터가 작품을 결코 팔면 안 된다, 이런 어떠한 뭔가 신적인 존재? 그렇다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컬렉터도 결국엔 사람이고, 저도 사업이 예전에 메르스 때문에 한번 힘들었을 때 작품을 팔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누구나 뭐 가족이 아프거나 아니면 자기가 정말 돈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저 작품이 이제 정말 싫어졌을 때는 판다라는 것이 도덕적으로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자신이 작품을 구매한 지 바로 투기성에 의해 팔아버린다거나, 그 조건, 갤러리가 부탁했던 그런 조건을 어긴다거나, 그럼 결코 안 되겠죠. 죽을 때까지 작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런 것도 말이 안 되고요. 또 반대로 100% 오를 작품만 사야 한다, 이건 더더욱 위험합니다. 본인이 좋아서 작품을 소장하고 5년, 10년 보다가 작품 가격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올랐는데 자신이 더 좋아하는 것이 나타나면, 혹은 나는 그림보다 집을 사야 한다거나 이랬을 때는 본인이 알아서 그 재산을 정리를 하겠죠. 그래서 많은 컬렉터들이 긴 호흡을 보고 미술 작품을 좋아하면서 컬렉팅을 하는 거지, 또 이것이 무조건 훗날 반드시 리세일을 하려고 컬렉팅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한 3일 내내 새벽 5시에 잤어요. 지금 이 모든 작품들을 하나씩 다 포장을 하면서 3일 내내 이 작품 내가 누구랑 가서 언제 왜 샀는지 다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 이 작품 예전에 여기 걸려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여기다 걸었었네. 그래서 미술 작품을 컬렉팅 한다라는 것은 제 경험과 추억까지 상당히 스페셜하게 제가 기억하는 일이기 때문에 포장을 하면서도 되게 재밌었어요. 아, 이 작품 예전에 홍콩 갔을 때 처음 봤었는데 그때 못 사서 상하이 가서 샀잖아. 와, 나 저 작품 살 때 진짜 힘들었는데 거의 1년 기다렸잖아 이러면서. 그래서 지금 미술시장이 상당히 재밌잖아요. 프리자트 페어도 왔고 저도 많이 올렸고 재밌는 행사도 있었고 키아프도 재미있었고, 이런 어떠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되 오히려 이런 관심이 미술 작품을 무조건 투기로 보는 관심이 아니라 진짜 저 작가 전시 가보자, 저 전시 재밌다, 기획, 저 큐레이터님 이번에도 또 전시하네, 그런 식으로 좀 미술 시장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또 미술에 대한 관심으로 총체적으로 연결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옆 아파트로 옮겨가서 살 텐데 2달간, 그때는 제가 이 작품을 펼치지 못하고 궁금하면 살짝 펼쳐놓고 걸어놓고 지낼까요? 그러고 살아야 돼요. 2달간 그림 없이 살아야 하는데, 제가 모든 전시를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저도 우연히 갔는데 너무 좋다 이럴 땐 영상에 올려요. 그 주인에게 말한 적도 없습니다. 뭐 상어파랑도 그랬고요, 을지로 오브도 그랬고요, NA 갤러리도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올리면 그쪽 갤러리에서 연락이 와요. 다녀가셨냐고. 왔다 갔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갔을 때 인사를 나눈 적도 있고, 반대로 제가 원래 거래했던 갤러리는 갔는데 생각보다 전시가 유튜브에 찍고 싶지 않다, 그럴 때는 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동이 나야 전 유튜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광고 이런 것들은 없는데, 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미술책을 소개해주는 유튜브를 꾸준히 하고 싶어서 해보려다가 아직 열심히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 저의 칼라르손 오늘도 행복을 그리는 이유, 요 책이 나온 RHK에서 작가님 유튜브에 이 책을 소개해달라 그래서 30만 원이라는 비용을 받고 제가 책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위에 광고라고 썼는데 해놓고 나니까 정말 6일 정도 편집했거든요.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30만 원어치 책이 팔렸어야 되는데 되게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광고라는 것도 사실 되게 부담스럽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물론 광고를 안 하겠다 이런 건 아니에요. 앞으로 저도 좋은 저와 결이 맞는 미술 행사나 이런 게 있으면 제작비를 지원받으면 너무 좋죠. 근데 아직까지는 저한테 제안 오는 많은 컨텐츠들이 홈쇼핑에서 뭐 그림을 파는 것에 홍보를 해주면 돈을 주겠다, 옥션을 리딩해달라, 아니면 이 작가의 전시를 코디네이터는 또 뭔 말이에요, 코디네이터 해달라, 그러면 뭐 비용을 주겠다, 그런 것들은 제가 다 거절합니다. 저는 그냥 제가 좋아서 제 시선에서 이 갤러리는 좋은 전시를 하고 있다, 아, 이 갤러리스트는 정말 제대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럴 때 올립니다. 그리고 사람과 상관없이 작품 자체가 좋을 때도 올리고요. 그리고 작가가 아무리 유명해도 그 전시가 너무 별로면 전 올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제 어떠한 잣대니까요. 그래서 개인 유튜브 채널이 개인의 어떠한 시선이 강하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믿는 것이 이 미술 유튜브가, 제 미술 유튜브가 미술계에 반드시 건강한 도움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제 미술 유튜브를 보고 사람들이 미술계에서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 이 컨텐츠는 좋은 컨텐츠가 아닙니다. 이왕이면 서로를 이해하고, 아, 저런 시선도 있구나 하고 생각하고, 결국엔 저도 미술계의 한 사람으로서 제 미술 유튜브가 미술계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왕이면 굳이 자극적인 이슈만 던지고 끝나는 유튜브는 하고 싶지 않고, 남의 마음의 분노, 타인의 마음의 분노를 일으키거나 내가 없는 것들에 대한 어떠한 실망감이나 허탈함이나 어떤 그런 시기 질투를 일으키는 영상, 그런 것들, 아니면 가십, 이런 것들은 제가 최대한
제 유튜브엔 올리고 싶진 않아요. 이런 미술 영상들은 미술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오히려 보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진짜 그 전시에 갔으면 그 작가님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아니면 작가님을 못 만날 경우에는 그냥 제가 생각한 어떠한 미술 전시에 대한 영상 이런 것들을 올리고 싶고, 결국엔 사람들이 미술 진짜 재밌고, 미술이라는 것은 참 다양하고 재밌고 풍요로운 시선을 가질 수 있구나, 역시 이 유튜브를 보니까 내가 미술이 좋긴 했는데 더 좋아졌어, 그렇게 만드는 유튜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컨텐츠를 만들 때마다 저 나름대로 기준이 있고 또 의미가 있어야지만 올린다고 생각해서 모두를 다 올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유튜브를 찍으러 와달라고 메일이 진짜 많이 오는데요. 제가 알아서 판단하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바쁘지만 시간을 쪼개서 가고, 제 판단하에 이것은 너무 전시가 부족한데, 아니면 좀 제 기준에는 너무 1차원적인데, 이럴 때는 저는 그냥 찍어놓고도 편집을 하다가 그냥 편집을 멈춘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 발전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고, 제 유튜브도 아직 큰 유튜브는 아니니까요. 좀 편하게, 좀 어렵지 않고 재미있게 미술 일기 본다라는 생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마저 이 미술 작품들을 다 옆 아파트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림이 인사. 좋은 가을 되세요. Blue moon, been